오픈마이크, 이번에는 정인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취재했습니다. 양어머니 측은 체벌한 적은 있지만 죽을 만큼 때리거나 상습적으로 학대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과 의사들, 그리고 정인이의 사진들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3일 정인이의 모습입니다. 양어머니 장 씨가 아이 몫의 재난지원금을 문의하고 홀트 측에 정인이의 사진을 보낸 바로 다음 날입니다. 이마에 여러 멍자국이 보이고 어깨도 펄었습니다. 약 열흘 뒤의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입가가 거무죽죽합니다. 저희가 입수한 사진들을 보면 며칠 만에 새로운 멍이 든 정황이 보입니다. 이 가정을 오래 지켜본 사람들은 입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이상한 낌새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입양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식당에서 이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 가재수건을 얼굴에 던졌던 거예요. 이게 깜깜해지니까 애가 울으면 끝이거든요. 오죽하면 그 식당 주인분이 애기 울어도 괜찮아요. 한 지인은 정인이가 쇄골 깁스까지 하자 학대 의심을 품고 기저귀 가는 모습을 몰래 지켜본 적도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아이들한테 가는 척하면서 이렇게 살짝 봤거든요. 머리를 보통 받치고 눕히잖아요, 보통. 어깨를 이렇게 탁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쾅 하면서 딱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하 울었어요. 그러더니 장씨가 한다는 말이, 야, 너는 기저귀 갈아주는데 누냐? 쇄골 깁스라는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미니가 여기 얼마나 아팠겠어요. 양어머니 장 씨는 학대 의심 신고를 한 사람을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합니다. 신고한 사람들 다 모형 이런 애가 나왔으니까 무고죄로 넣을 거라고 강력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 정인이의 췌장이 절단된 것을 놓고 의사들은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평소에 그 머리에 부딪혔으면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그 정도의 큰 충격이 가해져야 췌장이 손상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건 뭐 가해자가 아이가 죽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격했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의학적인 검토를 요청한 검찰에도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됐으면 초대한테도 계속 감정 조절이 안 됐을 거였어요. 상처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오히려 첫째를 이렇게 혼냈다고 합니다. 너 유랑 혼나는 거 봤어 안 봤어? 너 혼나는 거 맞지? 너 그렇게 한번 혼나보고 싶어? 거기에 질려가지고 내 애를 어떻게 혼냈길래 그럴까라는 생각. 첫 재판은 오는 수요일. 장 씨 측은 각각 혐의에 대한 세부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고 검찰은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죄에서 살인죄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세상에 나와 16개월 만에 학대로 목숨을 잃은 정인이, 그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법원엔 오늘 이렇게 조화가 줄을 이었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 치사에서 나아가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곧바로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입니다. 검찰은 재판이 시작되자 공소장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양모, 장모 씨에 대해 주된 혐의로 아동학대 치사를 적용했는데 살인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8일 재판에 넘기고 한 달여 만입니다. 당시 검찰은 장 씨가 정인이의 등에 충격을 줘 장기가 훼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엔 장기를 훼손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장 씨가 정인이의 배를 밟아 장기가 끊어진 것이고 이 때문에 심한 출혈로 목숨을 잃었다고 봤습니다. 재판에 넘긴 뒤 전문가에게 재감정을 의뢰해 받은 의견이 중요한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런 정황은 장 씨가 정인이가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꾸준히 폭력을 행사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부모 측은 일부 학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망을 하게 하려던 의도는 없었다며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재판이 모두 끝난 뒤 지난해 12월 장 씨를 재판에 넘기기 전 이와 같이 충분한 증거 검토를 하지 못한 것에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세상에 나온 지 16개월 만에 학대로 목숨을 잃은 정인이의 양부모에 대한 재판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검찰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 판단의 결정적인 근거가 정인이의 부검 결과에 대한 재감정입니다.
재감정에 참여한 가천의대 법의학과의 이정빈 석좌 교수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예. 오늘까지 검찰에 3차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새롭게 듣기론 겨드랑이 부위도 때렸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좀 어느 정도의 학대인지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우선 그 겨드랑이 왼쪽을 보면은 이 상처를 입었다는 반은이 자국이 3군데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견갑골 머리에 이렇게 망치로 딱 때리면 나무가 푹 들어가죠. 그와 같이 압박골절이 있습니다. 그 2개를 합쳐보면은 여기서 때려서 압박골절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팔을 들고 때려야 되는 데거든요. 근데 여기를 맞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에 신경 다발이 있어요. 팔로 가는 모든 신경 다발이. 그게 막 충격을 받으면서 제가 한번 맞아봤는데요.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그냥 까무러쳐요. 그래서 탁 맞았을 때 넘어질 정도예요. 예. 이건 말도 못할 이 고통입니다. 아픔이라고도 할 수 없고 팔이 떨어지는 아픔이라고도 할 수 없고 뭐라고 얘기를 못할 정도예요. 아마 내가 겪어본 중에 제일 강한 그런 고통 그거를 예.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청자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요. 예. 겨드랑이 부위를 때린다는 게 사실 예. 흔치 않은 일이고 예. 또 어떻게 거기까지 때리게 됐을까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제가 하게 될 텐데요. 예. 아동 학대 건을 이제 겨드랑이 맞은 게 이것까지 해서 3개 건이 되는데 예. 앞서서요. 그 전에 2건 중에 하나는 옛날에 그 울산 어린이 학대 그것도 이제 그걸로 주는데 그것들을 보면은 처음에 때릴 때는 종아리를 때려요. 근데 종아리를 때리면 남이 보니까 이제 그 뒤부터는 종아리를 안 때리고 엉덩이를 때립니다. 예. 근데 엉덩이를 때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계속 이렇게 치면 여기 굳은 살이 배죠. 엉덩이도 굳은 살이 배요. 굳은 살이 배면서 때려도 안 아파요. 그 다음 택하는 데가 옆구리하고 나중에 가서는 겨드랑이입니다. 왜냐하면은 옆구리를 때리거나 조금 더 아파하고 겨드랑이를 때리면 애가 그 자리에서 그냥 자지러지게 그냥 쓰러지고 또글또글 굴릴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여기를 때렸는데 그냥 때리면 어떠냐 하면은 이렇게 해서 막아줘요. 때리려고 꼭 들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상황을 하면은 들어서 때려갖고 애가 또글또글 굴르게 되는다. 이건 상황이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제작진은 정인이 영상은 좀 다른 자료 영상으로 대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양모 측 주장을 놓고 좀 얘기를 풀어가겠습니다. 먼저 지금 입장을 보면 화가 났을 때 가끔 때렸을 뿐 지속적인 학대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재감정 결과는 학대가 지속적이었다는 의견이었는데요. 어떻게 해석해 주신 겁니까? 예를 보면은 늑골골절이 7군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나눠놓고 보면은 아주 치유된 것 있고 어떤 거는 치유 중에 있는 것 있고 어떤 거는 최근에 발생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늑골이 부러져 갖고 거의 다 치유됐다 그러려면 적어도 5개월 이상이 걸려요. 그러면 5개월 이상이라 그러면 10월 13일 날 죽었고 5개월 이상이라면 5월부터예요. 5월은 입양되고 얼마 안 돼서부터예요. 예. 그러면 실제로 보면은 5월에 학대 신고가 있었고 그 뒤부터 3번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치유된 것, 치유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새로 생긴 것 어떻게 될 거냐? 우선 이 늑골 골절이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증상부터 봅시다. 예. 전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야 이렇게 큰 소리도 못 쳐요. 하면 아파요. 예. 침도 못 뱉어요. 가래도 못 뱉어요. 웃지도 못해요. 울지도 못해요. 그럴 때마다 아파요. 그다음에 이렇게 짚고 어디 일어나려고 이렇게만 해도 아파요. 예. 그다음에 몸을 이렇게 움직여도 아파요. 그러니까 얘는 자 5개월 전에 생겼어. 그다음에 또 중간에 있어. 최근 게 있어. 그러면 5개월 전부터 계속 날라고 그러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면서 지금같이
거의 움직이지를 못한 거예요. 예. 움직이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 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얘는 잘 울지도 않는 애라고 그랬어요. 왜 안 울어? 울어야 되는데 울면 아프리카 못 울 정도로 지속적으로 학대를 예. 신체 학대를 받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교수님, 예. 한 가지만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살인죄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게 장관막 파열인데요. 예. 뭐 아이 엄마는 아이를 떨어뜨려서 그렇게 된 일이라고 하고 예. 검찰은 배를 발로 밟았다는 입장인데요. 예. 발로 밟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짤막하게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떨어뜨리는 건 좀 나중에 결국은 예. 뭐보다 이게 더 발로 밟았다는 게 중요하니까 예. 이 장기가 파열될 정도면 굉장히 큰 힘을 받아야 돼요. 흔히 있는 걸로 발로 차는 게 있고 예. 아주 뭐 많지는 않지만 밟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본 걸로는. 근데 발로 찰 때는 이걸로 탁 차니까 속도도 빠르고 그다음에 접촉면도 적으니까 배 가죽에 자국이 남아요. 근데 밟으면은 발바닥이 넓고 속도도 적고 그러니까 안 남아요. 얘는 장기가 파열이 되고 그랬는데도 예.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밟았다고 봐야 돼요. 그 짧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드리면요. 예. 물론 살인죄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몫이긴 합니다만 예. 그동안 사건을 많이 감정을 해오셨기 때문에 예. 이 사건의 경우는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예상이라고는 하긴 어렵고 예. 제가 보기는 이랬습니다. 16개월 된 애가 거의 비들비들해갖고 그 전날이고 뭐 병원도 가야 돼 꼼짝 못할 거야 되고 예. 9kg밖에 안 돼요. 예. 그런 애를 누가 봐도 밟으면은 죽을 거다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게. 예. 일반 성인이 뭐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머니가 밟아서 죽느냐 안 죽느냐 그건 예. 생각해봐야 될 문제겠죠. 예. 예.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뭐랄까요, 시청자분들이 좀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예. 제 감정 의견이 재판의 중요한 근거고 또 많은 시민들이 재판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예. 좀 계속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정인이의 부검을 잘 감정한 법의학자입니다. 이정빈 가천의대 석좌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